네, 붙으면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또 음정에서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분을 특별히 모시고 메타 바이올린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구독자 세라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 받침이랑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맞는 건데 그래도 잘 하려고 노력해봤는데도 잘 안 되니까 선생님 찾아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어떤 게 문제인지 알아가 볼까요? 오케이. 좋아요. 아니 근데 비브라토랑 되게 풍부하신데요? 오늘 여기는 그냥 불편하고 그러신가 봐요. 네. 악기가 계속 처지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이렇게 이빨이 꽉 깨물게 돼가지고 턱도 저도 아프다고 했잖아요. 일단은 손이 자유로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악기가 무거운 게 아니라 무서운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그 상태예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끼고 이렇게 그냥 손이 자유로워져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혹시 말 한번 해보셨어요? 악기 끼고? 말이요? 말은 해보긴 하는데 계속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깨는 어깨 받침을 통해 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거지 눌러서 꽉 잠금 장치로 조이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쇄골이 이 악기를 받쳐주는 선반대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선반대에 올려놓고 이 턱이 뚜껑이라서 이렇게 닿는 느낌이 닫아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어깨 받침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시려면 이렇게 얹어놓고 어깨가 안 올라가야 돼요. 그쵸? 약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지금 얘가 올라가는 거는 지금 어깨 받침이 좀 낮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바람이 오니까요? 한 번만 뺐다가 한 번 다시 올려보세요. 여기가 살짝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거를 조금 올려봐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테스트를 해요. 여기다가 대봤을 때 여기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내려가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를 했을 때 내 어깨가 안 올라가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중심으로 이렇게 했을 때도 어느 정도 걸려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얹어놓고 나서 이 손을 떼면 살짝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려왔을 때도 이게 적어도 평행선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얘를 내려놨는데 이렇게 내려간다면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라서 그 기준으로 한번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한번 올려볼게요. 근데 이렇게 많이 높이면 이건 과장한 거긴 하지만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끼우는 게 다 다르니까. 너무 높아요? 지금은 좀 높아요. 초록선으로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잘 펴는 여기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홈이 파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외장하드에 끼우는 것처럼 USB 끼우는 것처럼 그걸 USB가 꽉 물고 있는 게 아니라 딱 올바르게 끼워 놓으면 안 빠지잖아요. USB에 보면 이런 조그마한 촉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딱 맞물려서 딸깍 소리 나고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턱받침 끝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올라온 걸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얘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렸을 때 보여드리자면 이 턱도 보면 뼈가 여기 있고 이 뒤에는 살이잖아요. 그냥 끼우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뚜껑을 그냥 덮어주는 거죠. 누르는 게 아니라. 좀 나아요? 그래도 불편해요. 그쵸. 그럼 여기부터는 지금 이게 불편한 거지 얘가 실제로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 두려움을 없애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벽에 한번 여기 한번 대볼까요?
나랑 바이올린 배울래? 뿅! 그리고 이렇게 내리면 벽에다가 기대면 꽉꽉 밀어도 돼요. 안 깨져요.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살짝 기대면 이 바이올린이 딱 고정이 되잖아요. 그때 그 느낌으로 최대한 우리가 안정되게 이거 내 몸에 꼭 끼어 있구나 라는 거를 몸한테 인식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지금 비브라토가 이게 좀 좁다고 고민을 하셨었는데 그것도 엄지가 대부분은 이 엄지가 또 여기 꽉 조이고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여기다 밀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예를 들어 두 번째 손가락이 제일 편하면 두 번째 손가락만 이렇게 올려놓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띄워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최대한 엄지손가락을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얘가 여기에 그냥 걸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그렇게 했을 때 두 가지 효과가 이제 세라님 같은 경우는 있는데 하나는 악기를 이 손으로 지탱하지 않는 습관, 두려움을 좀 줄이는 거 또 하나는 엄지에 힘을 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엄지손가락이 얘를 지탱하거나 보이거나 그런 역할이 아니라 엄지손가락은 어디까지나 센서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 지금 내 손의 프레임이 어디에 있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서 한번 그 정도 역할로만 생각하고 살짝 이제 얘를 닫아준다. 종이 한 장 정도 들어가는 여백을 얘한테 준다라고 조금 과장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동안 연습을 하다 보면 엄지손가락이 좀 힘이 빠질 것 같아요. 엄지 하는 게 위치가 이렇게 돼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돼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엄지의 역할을 부여를 약간 다르게 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피아노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엄지손가락을 조금 깊이 넣고 그리고 이렇게 악기를 조금 조여줘야 비브라토도 잘아지고 그리고 악기가 안 흔들리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엄지를 깊이 넣는 편이고 그리고 엄지를 깊이 넣으면 이게 운지가 이제 다른 거 할 때는 지팡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약간 많이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 손의 뿌리가 보인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올려가지고 해야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막 멀리 있는 것도 짚고 근데 이거를 약간 느린 거 할 때 그럴 때는 이 손가락에 살이 많이 닿으면 많이 닿을수록 따뜻하게 음색이 달라져요. 비브라토도 그래가지고 그럴 때 깊이 잡거나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느린 거 할 때 이렇게 조금 이 살이 많이 닿게 짚으면 비브라토가 약간 더 굵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막 빠른 거 할 때 이런 거 할 때는 좀 이렇게 얘가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올리고 그래서 나한테 엄지가 무슨 역할이냐가 생기면 조금 더 유도리 있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연주하는데 너무 어딘가에 잠겨버린 것 같이 되지 않는 한은 엄지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신체가 다 다르니까.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붙으면 안 되죠? 네, 붙으면 그건 기본적으로는 안 돼요. 이게 붙는다는 거는 힘을 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식도나 이런 거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하고 얘를 이거 하느라고 얘가 자연스럽게 손 모양이 여기가 이렇게 닫히는 거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닫히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걸 벌리느라고 닫히는 거하고 얘를 좁히려고 이게 습관이라 닫히는 거하고 달라서 그런 경우도 꼭 저렇게 벽에다 대고 이렇게 벌려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두 개가 붙지 않도록 하는 게 일단은 급선무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힙도를 이렇게 엄지를 끼고 뭐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해 놓아야 얘가 꼭 필요한 게 아니구나. 맞아요. 보통 힙도 할 때 어디부터 음을 잡아요? 연습할 때? 여기부터? 위에 거. 그럼 위에 거 이 3포지션이잖아요. 그럼 엄지는 거기 그냥 거의 둔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요. 일단 왜냐면 손이
올라와 있으니까 새끼손가락은 뭘 해도 약간 보조가 필요한 손가락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금 손이 더 많이 가는 자식도 아니 애기는 없지만 그래서 자식이 따라왔는지 걔 기준으로 보잖아요. 근데 가다가 거기가 맨날 늦으니까 거기 오면 맨날 기다려주고 하는 것 같이 새끼손가락을 약간 대우해주는 게 내가 편해요. 그래서 만약에 약간 깊이 잡잖아요. 그러면 깊이 잡으면 비교적 조금 멀리 떨어지거든요. 위로 잡았을 때는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네. 이걸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아, 그쵸? 네. 그럴 때는 약간 이렇게 새끼손가락 짚을 때만 살짝 가져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새끼손가락은 좀 그렇다.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어떤 10도. 그래서 이거를 3포지션에서 레일을 한번 짚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3포지션이 지금 손가락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네 뿔이 있잖아요. 이 관절. 이거 위치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1만 밑으로 내려간다 라고 했을 때 이 손은 3포지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한테 편한 걸 찾아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10도 할 때는 살짝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10도는 플렉시빌리티가 제일 중요해가지고 가능하면 힘을 최대한 빼주는 게 그래서 10도에서 비브라토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최대한 굴린다 비브라토를 흔들흔들 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때요? 좀 나아요?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 올라가 볼래요? 1이 3포지션까지 왔다 생각하고 그쵸?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손가락을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뻗고 있잖아요. 뻗는 게 아니라 이 손 자체가 이 네 개의 관절 자체가 좀 올라가게 네 올라가게 해야 비브라토 할 수 있는 룸이 생겨요. 얘가 한번 1번 짚어보시겠어요? 이 지금 스트링이 옆으로 약간 밀리잖아요. 그러면 또 음정에서 우리가 항상 짚던 음정에서 변화가 생겨가지고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렇게 살짝만 돌려볼까요? 아니 이쪽으로. 그래서 이 손 뿌리가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돌리는 방법도 있지만 얘를 전체적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왼손이 잡으면서 이렇게 옆으로 밀리거나 하는 건 조금 방지할 수 있으면 방지하는 게 음정 안정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항상 이 위치는 이 새끼손가락 기준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팔꿈치를 약간 들어준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손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려면 얘를 위로 올리는 이렇게 약간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볼 때 마디가 살짝 올라와 있다. 그 지판보다 라고 생각하고 조금 룸을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내렸을 때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하고 이걸 올렸을 때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하고 다르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비브라토를 하려면 일단 이 마디들이 뻗으면 안 돼요. 뻗으면 안 되니까 가능하면 마디가 움직여지는 룸을 줘야 된다. 우리가 보통 힘 빼고 있으면 이게 디폴트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최대한 닮아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크람프 돼가지고 되는 거는 약간 뭔가 잘못된 거고. 나도 오늘 손가락 컨디션 좋다 이럴 때는 굽어 있어요. 그리고 안 좋은데 막 억지로 해야 될 때는 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거든요. 오, 잠깐만요. 잠깐 끊고 갈게요. 오늘의 솔루션은 한번 그럼 비브라토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악기나 뾰로롱.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고 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And if you leave a comment, it would be huge support to me. Thank you so much.